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SM 수학전문학원 원장 이선미입니다. 저희 학원은 명품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는 철학 아래 운영하고 있는 수학 전문학원입니다. 저는 학원의 경쟁력은 결국 크고 특별한 한 가지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운영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어떤 순서로 공부를 시작하고 누가 어떤 역할로 학생을 도와주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이 어떤 운영 디테일로 학생들이 학습을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테일은 무언가를 더 많이 확장하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응집해서 만든 단순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원에 와서 학습을 하는데 동선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고 학습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운영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테일은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이 먼저 길을 단순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등원하면 먼저 핸드폰을 제출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선생님이 수기 채점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제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됐는지, 풀이는 제대로 썼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간 클리닉을 통해서 일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먼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지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개인별 학습 다이어리를 보고 동영상실로 가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는 본강의실로 입실 후 반드시 선생님의 개념 이해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정말 이해했는지, 설명을 들은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이 같은지, 직접 말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번호표를 받아 배정된 자료로 이동 후 당일 학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헤매지 않고 학원은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반복된 학습 플로우를 통해 학생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정감이 반복되면서 학습 분위기도 훨씬 차분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번호표인데요. 이 번호표는 단순히 좌석을 지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좌석을 질서 있게 운영하게 하고 학생이 등원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앉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학습 동선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자리 하나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어디에 앉을지 망설이거나 매번 같은 흐름 없이 움직이면 작은 부분에서 에너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번호표 시스템이 있으면 이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또 매일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학습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모습을 오래 보면서 책을 두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시야가 분산되지 않으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그리고 옆자리에 간섭을 줄이려면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제작한 책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학생이 앉았을 때 불필요하게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교재와 필기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학습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산해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는 책상도 결국 학습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출증인데요. 학생이 교실을 잠시라도 나가야 할 때 반드시 이 외출증을 쓰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학습 흐름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학원 운영은 보이는 시간만 관리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 비는 순간, 사소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운영의 구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어디에 있고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결국 학생은 학원 안에서 훨씬 안정된 루틴 안에 있게 되죠.
예전에는 선생님을 많이 고용해 보기도 했고 운영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선생님이 많아지니 제가 할 일이 더 늘어났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도 학습 체계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건 디테일은 복잡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을 재정비하기로 했죠. 프로그램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스올릭을 중심으로 운영을 정리하고 교재 역시 그 기준에 맞게 단순화했습니다. 저는 학원이 명품이 되려면 운영 도구도 명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스올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학생 관리도 흔들리지 않고 학원의 기준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겉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성적을 만드는 힘도 학원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힘도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함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응집된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SM수학 전문학원은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의 디테일을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일일 학습 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생이 오면 일단 출석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출석 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원에 잘 도착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제출을 합니다. 자, 핸드폰을 제출을 하는 이유는 학습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관리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전날에 했던 숙제를 제출을 하죠. 자, 이때 이 숙제는 여기 카운터 선생님께서 수기 채점을 하십니다. 수기 채점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전날에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됐는지, 풀이 과정은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자세히 꼼꼼하게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는 어디로 이동을 하냐? 자,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이쪽 복도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이 선반에 가방을 놓고요. 자기 소지품이라든지 가방을 놓고 돌아서서 자기 다이어리를 확인을 합니다. 다이어리를 보면 그날 우리 아이가 해야 될 목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목록을 확인하고 아,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향하냐면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따로 작은 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일일평가를 치르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방을 놓고 이쪽 교실로 와서 주간 클리닉으로 만들어진 일일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자기 이름별로 주간 클리닉에서 만들어진 일일평가 시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어디로 향하냐. 여기 보시면 동영상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은 저희가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저희는 자동 채점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시험지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자기가 푼 시험지의 답안을 자동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늘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 강의실로 들어와서 본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이가 들어오면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책이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앉아서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본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개념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해도가 만족하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한테 제가 개념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앉아서 각 번호에 붙어 있는 선생님 그 번호의 아이를 지정을 해서 개념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럼 학생은 여기 앉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1대1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개념의 확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했을 때 이해된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만약에 개념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영상실로 가서 영상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개념이 통과가 된다 하면, 자, 일어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저한테 와서, 아이가 개념을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남학생은 파란색, 여학생은 빨간색 통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줍니다. 자, 이 번호표는 본인이 설정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뽑아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가 번호표를 들고 가는데, 특히나 저희는 동선이 조금 혼잡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설명을 하면서 자기 번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욕탕 번호표를 선호하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에 차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를 따라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자, 저는 지금 9번을 뽑았네요. 자, 여기에 앉아요. 자, 9번 자리에 앉아서 학습을 시작하는데, 우리 학생이 앉으면, 자, 보실게요. 앉으면 아무리 큰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책상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옆에 앉았다가 공부를 해서 돌려도 저밖에 볼 수가 없죠. 옆 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책상은 시중에서 시판되는 책상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책상을 수업을 할 때 고를 때 시중 책상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의 높낮이가 다르고, 또 아이들이 어쩔 때는 키가 큰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주변에 시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책상에 조금 높이가 낮아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했었고, 앉다 보니 옆 친구하고 장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깊이를 조금 더 너비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중에 나온 책상은 위에 선반이 있습니다. 위에 선반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아이가 뭘 공부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 선반을 제거를 하고, 대신 학생이 책상을 조금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책꽂이를 제작을 해서 주문 제작해서 만든 책상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더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시선 처리도 내 책상 안에 있는 부분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네,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 먼저 자동 채점을 합니다. 자동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은 자기 자리로 가서 다시 수정을 하겠죠. 자, 수정을 한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기 채점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 앉아서 이 책을 가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린 부분은 더 자세히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수기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의 책을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의 채점한 걸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풀이를 해서 틀렸는데 어떻게 해서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자리에, 배정된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듣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코드가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선생님을 기억해 뒀다가 그 선생님 자리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럼 또 빈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배치를 해서 아이가 안정감 있게 자기가 스스럼 없이 불편하지 않게 모르는 걸 설명 들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이가 선생님이 지정된 자리로 가서 설명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1번 자리로 지정이 되었네요. 자, 1번 자리에 우리 학생은 앉고요. 저는 티칭 선생님이 되어볼게요. 자, 티칭 선생님은 아이가 가져온 교재를 보고 틀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컴퓨터로 아이의 정답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QR을 찍으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부분이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탭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니터에 아이의 선생님이 설명한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줄 설명하고 여기까지 이해됐는지 아이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오케이 하죠. 그럼 다음 거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아이가 이해됐다고 하면 또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이해됐습니다 하면 선생님은 바로 화면을 지웁니다. 자, 그럼 화면이 지워졌죠? 자, 아이한테 얘기하죠.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선생님이 설명한 거가 이해가 됐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럼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꼭 멈추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를 풀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날 학습은 마무리되는 걸로 봅니다. 자, 아이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이거는 저희 이제 학원만의 리스트이거든요. 이제 아이가 해야 될 부분이 완벽하게 다 끝나면 너 다 끝났으니까 다이어리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아이는 책을 들고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책과 다이어리와 그리고 번호표를 들고 저한테 제출한 후에 학습은 마무리되는 걸로 끝납니다.